아티스트 웨이 저자 줄리아 카메론은 소설가이자 시인이고 시나리오 작가이며 프로듀서, 영화 감독 등 다재다능한 예술가입니다. 이혼 후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에 빠지기도 했지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치유하고 어루만져줄 소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후로 창조성 워크숍을 이끌게 됩니다. 아티스트 웨이의 핵심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숨어있는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을 통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창조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막막함에서 빠져나와 그 창조적인 힘에 온몸을 던지는 법을 깨달았다. 그저 원고지를 앞에 놓고 들려오는 것을 받아 적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글을 쓴다는 것이 남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쉽게 느껴졌다. 복잡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았다. 더 이상 술의 힘을 빌리든가 영감을 떠올리기 위해 내 감성의 온도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었다. 좋든 나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남을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창조란 정신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창조성이 정신을 이끈다고 믿든 정신이 창조성을 이끈다고 믿든 그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 두 생각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일단 그런 경험을 하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문제는 폐기 처분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모닝 페이지를 써야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다른 한쪽 면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모닝 페이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사고의 다른 면으로 우리를 이끈다. 검열관에 간섭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때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던 평온하고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티스트의 명성을 좌우하는 것은 어쩌면 재능이 아니라 용기이다.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아티스트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력한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설적인 비평에 쪼그라들고 무시로 인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다. 창조하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처를 인정하고 아픔을 드러내야 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돈과 의뢰이다. 젊은이들이 위압적인 부모로부터 자유를 획득해야 하듯이 아티스트 역시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창조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행동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러왔다. 창조하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하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 그저 창조성이 막혀 있을 뿐이다. 창조성이 막혀 있는 것은 게으른 것과는 다르다. 창조성이 막혀 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후회, 슬픔, 질투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은 자기 회의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실패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으나 포기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두려움은 대체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부모의 기대에 반해서 아티스트가 되려 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에 맞서서 떳떳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절대로 그저 그런 아티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려면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반항하면 상처를 준다.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것을 부모는 사춘기의 반항쯤으로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아티스트의 삶을 사춘기의 반항으로 여기는 생각은 예술 행위가 부모와의 단절을 불러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목표를 갈망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쪽을 선택했더라도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이 남아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정당화할 목표, 즉 반드시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다. 그저 창조성에 막혀 있을 뿐이다. 라는 문구가 저를 위안을 주네요.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했고 부끄러웠죠. 게으른 나를 질책하고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게으른 게 아니라 단지 창조성이 막혀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창조성이 막혀 있는 것은 게으른 것과는 다르다고 하니까 창조성이 막혀 있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게 아니고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사랑으로 두려움을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윽박지르지 말고 두려움을 잘 달래주어야 하겠죠. 창조성이 발휘되려면 두려움은 떨쳐내고 하는 일이 놀이처럼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아티스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우리 내면의 동정심을 가지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기로 해요. 아티스트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아티스트 데이트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멍 때리며 산책을 즐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바로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걸 알았네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무작정 밖으로 나가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책하면서 나와 데이트하는 거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각자의 아티스트 데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서 12주간의 워크숍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닝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반드시 위대한 예술가가 되라고 체근하는 건 아니고요. 꼭 거창한 목표를 위대하게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성이 있지 않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